재밌는 돈에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심리학에는 정말 끝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갑자기 한승현님 갑자기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지상렬님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시고 계신데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근데 윤소희님은 갑자기 막 굉장히 강력하게 X 막 이렇게 하셨는데 키가 보통 좀 큰 편에 해당하시는데도 이렇게 X에 손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왠지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답은 O였어요. 네, 네. 실제로 1990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네.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레나 한손 프리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제 아틀란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의 키와 연봉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추적을 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이라든가 사회적인 친분, 뭐 신분, 뭐 종교 뭐 대부분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1인치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2.54cm 정도씩 커질 때마다 초봉이 $570씩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키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녀야 될 판인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키가 뭘 반영하나요? 가정 환경에서의 영향,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더 속상한 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비율이 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윤소희 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아주 재미있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아주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분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키 몇 센치일 것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거의 4cm, 5cm 이상 더 높게 봅니다. 네, 높게 봅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 보인다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재밌다.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O를 선택하셨어요. 왜 O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 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코르바기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코르바기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막 오늘 뭐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부자인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치르는 형벌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말라. 소름이다. 정말 못 믿어요.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경일아 오늘 야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씩 할까? 딱 이러면 그래! 라고 가죠. 근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얘가 날 왜 불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얘가 나한테 오늘 무슨 청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은 거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는 평가절하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게다가 실험적으로요 평범한 우리들조차도 돈을 보면 옆에 돈을 놓는 것만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흥미가 반감돼요. 이 조르디 코드박 교수가 컬럼비아 대학교 방문 교수를 할 때 이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콜릿을 먹게 해요. 초콜릿. 네. 초콜릿. 그런데 초콜릿을 먹는데 옆에 1유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1유로 돈.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런 1유로 사진 없이 그냥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연구진이. 어떻게 맛있게 먹나. 네. 그런데 1유로 사진을 옆에 보면서 초콜릿을 먹었던 학생들은 그 데이터를 보면 32초 만에 초콜릿을 먹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45.4초니까 12초 이상 더 초콜릿 맛을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경우도 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50억 이상 당첨된 분들 제가 20분 넘게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했고요. 외국 분들도 5분 이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보통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권 당첨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전화번호. 그렇죠?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뵀던 국내외에 복권 당첨됐다가 1, 2년 내에 파산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바꾼 건 배우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마땅히 같이 누려야 되는 사람들과 그 신뢰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큰 돈은 우리에게도 되게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은 언제든지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돈은 참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뭘 제일 알고 싶으세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싶네요. 그걸 알면은 여기 지금 전부 다 이제 천문학적 부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래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에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안에 인간이 제일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게 있죠. 그게 바로 확률과 가치라는 거예요. 확률과 가치. 인간이 이 두 개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확률. 100살 넘을 때까지 사실 확률.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50년 내에 500억 정말 벌 수 있는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확률. 갑자기 이건 되게 궁금해지네요.
모든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존재하게 만든 분이 그분이 바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가치죠. 정말 가치도 어려워요.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옛날 같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돼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저쪽은 배추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20포기를.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우리 인간은 그저 교환의 목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단하고 싶은데 그 잣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지금까지 신과 돈입니다. 지난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이 두 존재만큼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김명민 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뜨거워 하고 다 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